총 3개에 걸쳐서 명사 파트를 하게 될 텐데, 명사란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책에서 가장 방대한 영역입니다. 영어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약 10,000개의 어휘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뭐 형용사라든지 부사, 다른 전치사, 접속사 얘네들도 다 합쳐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명사는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우리가 명사라고 그러지 않니? 그지? 뭐, 데스크라든지, 뭐, car, 그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명사라 그러는데, 이 명사를 크게 종류를 5가지로 놓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거든. 자, 기본적으로 명사 파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반인이나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탭스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명사를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워낙 방대한 영역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alright.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어요. 자,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명사의 종류라는 것은 보통 명사, 집합 명사, 물질 명사, 고유 명사, 추상 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그지? 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누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산이다, 불가산 이런 말 쓰지 말자. 그지? 너무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냥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셀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자동차, car, 그지?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S를 달잖아요. 그지? cars. 그러면 도로에 많은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There is 안 하고 There are so many cars on the road 그러잖아? 그지?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 그럴 때는, 그지? There is some water in the glass. 이렇게 유리잔 속에 물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some water 그러지, water에다가 s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단수 복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수 복수가 있고 없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많은 자동차들이 있다 그러면 many cars on the road, 그리고 자동차들이 조금 있으면 a few, 그지? There are a few cars on the road. 차가 거의 없으면 There are few cars on the road 이러는 거야. 그지? 자, 어쨌든 이 few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much나 little이 수식을 하는 거야. 그지? 물질, 고유, 추상명사. 자, 여기 봐보면 보통명사와 집합명사, 물질, 고유, 추상명사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선생님이 칠판을 오른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알았죠? 자, 그러면 칠판을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아까 명사를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숫자, 수를 셀 수 있다 그래서 count라는 단어 있지, 그지? 그래서 countable. 자, 우리가 명사를 noun이라 그러거든. noun이라고 안 읽어요. noun이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다. 자, happy의 반대말이 뭐냐? unhappy 듯이 셀 수 없는 명사를 uncountable noun이라 그래. 그지?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세계 공통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계 공용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를 이렇게 C라고 할 것이고 U라고 할 것이에요.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를. 자, 그러면 이제 C라고 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이렇게 U라고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달 거예요. 됐지? 아까 이게 뭐라고? countable. 그지? 셀 수 있는 명사야. 그지? noun. 그 다음에 얘는 뭐? 셀 수 없는 명사 uncountable noun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명사를 약자로 n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둬야 돼. 사실은.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우리가 보통 명사가 있었고 집합 명사가 있었어.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물질 명사, 그지? water, air, 공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질 명사라 그러지, 그지? 그 다음에 고유 명사. 자, 선생님 이름이 뭐죠? 케빈, 그지?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나라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 사람 사물의 이름을 우리는 고유 명사라 그래. 그 다음에 추상 명사. 추상 명사가 뭐지? 추상적인 내용의 명사야. love, 사랑, hate,
그지? hate는 증오하다지, 그지? 자, 그러면 hatred 그러면 증오심이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war 전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전쟁이 있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란 단어도 뭐야? 추상명사로 봐야 돼,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오케이? 자,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명사라는 것을 이렇게 대강의 법칙을 정해놓긴 했지만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보통 명사나 집합 명사는 s를 달 수가 있어. 하지만 그러면 물질 명사나 고유 명사나 추상 명사는 s를 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wine이라는 단어를 한번 봐볼까? wine은 뭐야? 포도주야. 그지? 자, 그런데 저 가게에 와인의 종류가 많아. 그러면 there are so many wines 할 수 있어. 이렇게 명사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들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선 먼저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alright.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여기 빔 프로젝트 쪽으로 와서 오케이.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보자. 종족 대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표현일 텐데 우리가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그럴 때 그냥 어떤 특정한 한 마리의 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를 지칭할 때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지? 자, 여기 개가 안 나오고 말이 나왔는데 A horse is a useful animal. 자, a horse라고 해도 돼. 그지? 그런데 the horse라고 해도 돼. 됐지? 자, 그런데 horses are useful animal. 자, 여기 오타가 있어요. 자, horse에 s를 달아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말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 a horse라고 하든지 the horse라고 하든지 horses라고 하든지.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the horses 하면 안 돼. 이러면 그 말들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평원에 말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어. 그럴 때 자, 저 말들 혹은 그 말들 할 때는 the horses 하지만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들판에 어떤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there was a horse in the field.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말 전체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족 대표로 하는 거야. 됐지? 어떤 종족의 전체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자, 집합명사와 군집명사라는 게 있는데 요건 조금 까다로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보자. The audience was a large one. 자, audienc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청중이란 뜻인데 이 청중은 이렇게 단수로 받을 때도 있고 복수로 받을 때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지 이게? 하나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볼 때는 단수로 받아요. 자, 이걸 우리는 집합명사와 군집명사라 그러는데 자,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야. 무조건 한 덩어리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그대로 적으세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보면 이걸 이제 한 덩어리라고 적으니까 조금 싼티나죠. 자,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뽀다구나게 적으면 oneness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단일성이라 그러거든. 자, 어려운 말 선생님이 일부러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뽀다구나게 적으면 좋잖니? 그지? 자, 그 다음에 the audience 그 청중들은 were deeply 자, 매우 깊이 impressed. 자, impress는 감명을 주단데 어떤 뭐 노래를 들었다든지 뮤지컬에 가서 아니면 연극을 봤다든지 뮤지컬에서 이 내용을 보다가 청중들이 전체적으로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런데 감동의 깊이는 다 다르겠지. 맞죠? 그래서 이건 한 덩어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로 보느냐 하면 개별성이라고 적어야 돼요. 자, 개별적으로 본다 이 말이야. 개별성. 개별성은 이제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있잖니. 그지? individual. 그러면 되는 거야. 그지? individual. 이게 개별성이라는 거야. 자, oneness와 individual로 놓고 봤을 땐 이런 단어들은 단수로 받을 수도 있고 복수로 받을 수도 있더라 이 말이야. 자, 이건 조금 어려워요. 자, 세 번째 예문은 별표를 하도록 하자. 오케이? The audience are supposed to take seats by 10 to 9. 자, 10 to 9 그러면 9시 10분 전입니다. 그지? 그러면 9시 10분 전까지 좌석에 다 앉도록 되어 있어요. be supposed to 하면 무엇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청중들은 자 9시 10분 전까지 앉아야 되는 이유는 9시에 뭐 콘서트가 시작하는 모양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청중들이 동시에 앉을 수는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청중이 뭐 한 1000명 된다 쳐. 그러면 콘서트홀에 1000명이 앉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8시 49분 59초까지 강력 대기하고 있다가 동시에 탁 앉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복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 예. 뭐 그런 걸 일일이 다 따져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별 불편함 없이 정확하게 쓰고는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지?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family란 단어 있잖아. 그지? family. 자, family란 단어도 is로 받을 수도 있고 are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 교재 봐보면 그러니까 집합명사와 군집명사라 해서 지금 간단한 예가 the audience라는 예문 3개밖에 없는데 그지?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명사의 수라 그래서 반드시 복수라고 해서 family형이라고 따로 있거든. 거기서 또 자세하게 해주기는 하겠어. 자, 그러니까 family란 단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my family, 우리 가족은 그지? is a large one. 그러면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라는 뜻이야.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한 덩어리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우리 가족은 아침에 전부 일찍 일어나요. 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아까 이 청중들이 9시 10분 전까지 앉는 모습을 상상해봐. 단수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동시에 일어나야 돼. 1분이라도 차이가 나면 안 돼. 동시에 딱 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my family, 자, get up을 적어야 되느냐, get up을 적어야 되느냐. 만약 단수라면 이렇게 동사에 s를 달잖아. 그지? 그래서 get up을 하면 안 돼요. 왜? get up 해야 돼요. 그지? My family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동시에 빨딱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야. 됐지?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명사의 종류가 몇 가지라 그랬어? 5가지라 그랬지? 자, 그럼 이제 이것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자, 거기에는 4가지로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머릿속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겠지. 그리고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제대로 풀 수도 없어요. 물론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쓸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문법에 대한 정리는 필수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은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지 문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그것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잘못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아까 적었던 걸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아까 여기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라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물, 고, 추. 자,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가 얘네들이 다 보통명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생님이 화살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똑같이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물질명사의 보통명사화,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 추상명사의 보통명사화 이렇게 3가지로 바뀌는 거야. 물질명사도 보통명사가 될 수 있다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wine이라는 단어, 포도주라는 단어도 s를 다는 순간 보통명사로 바뀌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보통명사가 말이야. 보통명사가 추상명사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alright? 자, 그러면 이걸 보통명사의 추상명사라 그러는 거, 추상명사화라고 하는 거야. 타이틀이 총 4개가 나왔는데 이걸 차근차근 다시 빔 프로젝트 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선생님이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문법은 용어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반복해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물질명사의 보통명사화를 이야기했어요. 자, 됐지? 그러면 물질명사가 보통명사로 가는, 아까 물, 고, 추가 보로 갔어요. 그지? 자, 그래서 물질명사의 보통명사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제품을 나타낼 때라 그랬는데 glass is apt to break. 자, 유리라는 것은 깨지기 쉽다 이 말이야. 이때의 glass는 유리다 말이야. 유리라는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거든. 어를 달 수가
없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어를 이렇게 달았다는 것은 뭐지? 그는 유리잔 한 개를 지금 손에 쥐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alright. 그지? 자, 그 다음에 glass에다가 es를 달게 되면 오케이? 뭐 three glasses 그러면 유리잔 3개가 되겠지. 하지만 a pair of glasses 그러면 이런 안경이 되는 거야. 맞죠? 오케이. 자, 그럼 paper는 종이인데 더 paper 하면 서류나 어떤 신문이나 심지어는 뭐 논문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논문 혹은 뭐 자료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opper 그러면 우리가 굴이라고 하지만 copper 그러면 동전 한 입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은 잘 안 쓰지만 동전은 당연히 코인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영어로 된 소설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 데서는 요즘에 쓴 소설 말고 좀 옛날 소설 읽다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셀 수 있는 개체. 자, 들어가 볼까? The bridge is built of stone. 자, 그 다리는 뭐로 지어졌어? 돌로 지어졌어. 그 다리가 돌로 만든 다리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는 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The boy picked up a stone. 자, a stone이라고 그랬어. 이때는 돌멩이 한 개예요. 적으세요. 돌멩이 한 개. 한 개의 돌멩이에요. 자, 종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Wine is made from grapes. 봐봐. 포도주는 와인은 뭐로 만들어져? 포도로부터 만들어져요. 그지? 자, 그런데 this is a good wine for health. 이것은 건강에 좋은 와인이야. 그지? 자, 어떤 이렇게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 they sell various. 자, various는 다양한이라는 뜻이니까 다양한 와인들을 팔아요. 그지? at that store. 그거 봐. 종류를 나타낼 때도 s를 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 사건을 나타낼 때 fire burns with. 이 무슨 말이야? 불이라는 것은 불은 물질이야. 그지? 불이라는 것은 나무를 태워요. 그지? 그런데 there was a fire last night. 어젯밤에 한 건의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적으세요. 한 건의 화재 사고예요. 자, 간밤에 3건의 화재 사고가 있었어. 영어로 해보자. they was가 아니고 오타다, 그죠? there이에요. there이죠. 지금 오타가 가끔씩 나오네. 여러분들 교재도 오타인가? 슬프네. 교재 지금 이 앞으로 나가는 교재는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they가 아니고 there이에요. There was a fire last night.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3건의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There were 3 fires. 이렇게 s를 달아야 돼요. 그치? There were 3 fires last nigh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그러면 총 4가지의 명사의 전환용법 중에 물질 명사의 보통 명사화를 봤어. 그 다음 뭐였어? 물고추였잖아. 아까 오른쪽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치? 자, 고유명사의 보통 명사화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 자, 고유명사의 보통 명사화가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봐보자. 국민 한 사람이나 가족, 누구누구의 집안 사람, 뭐뭐 하는 사람, 뭐뭐와 같은 사람. 이 무슨 말인지 예문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자. He is a Swiss야. 자, 스위스는 나라 이름이야. 그치? 그래서 스위스 그러면 스위스 국민인 거야. 스위스 사람이겠지. 오케이? 스위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His father is a Lincoln. 자, 그는 링컨가 집안의 한 사람인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링컨가의 집안의 사람이다 이 말이야. 링컨가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The Bakers. 자, The Bakers 그러면 뭐냐 하면 베이커씨 부부이거나 베이커씨 가족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The Kims 그러면 김씨 부부 혹은 김씨 가족이에요. 됐지? 자, 적으세요. 자, 김씨 부부이거나. 자, 이건 조금 우리나라 말하고는 좀 문화적인 culture shock,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데 서양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더 킴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성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얼마든지 써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선생님도 김씨인데 그러면 선생님 친구가 나보고 그지? 너네들 부부 그럴 때 더 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네들 문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더 킴스 하면 김씨 부부고 혹은 김씨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Alright. 자, 그래서 베이커 씨 가족들은 loved to entertain others.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좋아했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지? Oh, Mr. Lee called you up in your absence. 자, 네가 없을 때 이 말이지. 이게 부재 중에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어떤 이 씨라는 사람이 너에게 전화를 했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봐보면 Mr. Lee라 그래서 이 어를 어떤이라 적으세요. 됐지? 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지? 뭐뭐라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Newton. 자, Newton cannot become a Shakespeare. 자, 이 무슨 말이지? 뉴턴은 셰익스피어가 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뉴턴과 같은 과학자는 즉 이과적 사고방식 과학자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셰익스피어 같은 그러한 문학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과학자는 문학가가 될 수 없다. 이 무슨 말이겠어? 문학가가 과학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어적 소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학가가 되는 것이고 어떤 과학적인 사고력이나 추리력이 많으면 그 사람은 과학자로 가야지. 이해되죠? 됐지? 자, 그 다음. 자, he is the Edison of the age. 자, 그는 에디슨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당대의, 그지? 당대의 에디슨과 같은 유명한 발명가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제품이나 작품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he bought a Ford. 그러면 뭐야? 포드 자동차 한 대고, 그지? 현대자동차 같으면 현대라고 적으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현다이라고 읽는 애들도 많아요. 됐지? 삼성은 뭐라고 그래? 샘성 그러잖아. 자, 그 다음에 there are two Rembrandts in the gallery. 자, 렘브란트 하면 유명한 화가지, 그지? 그래서 그 미술관에는 렘브란트 작품이 2점이 걸려 있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겠어요. 자, 그러면 추상명사의 보통명사화. 자, 추상명사라는 것은 뭐라 그랬지? 형체가 없다 그랬어. 그지? 그야말로 추상적인 내용의 명사야. 자, 이게 어떻게 보통명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자, ambitious youth라 그랬어. 자, youth는 뭐야? 젊음이란 뜻이야. 젊음이라는 명사란 말이야. 됐지? 자, 그런데 unambitious. 자, 이 야망 있는 이란 뜻이야. 그지? Boys be ambitious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he is an ambitious. 자, 야심찬 청년으로 바뀌는 거야. 젊음이라는 추상명사가 청년으로 바뀌는 거야. 젊은이로 바뀌는 거야. 됐지? 이해되죠? alright. 자, 그 다음 she was once a beauty예요. 자, beauty 그러면 아름다움이라는 추상명사예요. 그치? 근데 a beauty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한때 미녀였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she gave many kindnesses. 자, kindness는 친절이라는 추상명사야. 그치? 그런데 kindnesses, many도 있고 es도 달았어요.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친절한 행위를 했다 이 말이야. 행위들을 한 것이야. 이해되죠? 자, 정말 법칙을 외운 것이 무색할 정도만큼,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법칙을 제대로 원칙을 제대로 배워야 이 예외가 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야. 알았죠? 이런 것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짜증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가 어떻게 쉬운 줄 알아?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른쪽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물, 고, 추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다 올라갔어. 그지? 물질명사의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보통명사와 앞에 페이지에서 했고, 그 다음 추상명사의 보통명사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오른쪽 페이지에서 빨간색 분필로 이렇게 화살표를 내린 거 기억나지? 그지? 그게 뭐냐 하면 보통명사의 추상명사화야. 됐지? 자, 보통명사의 추상명사화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mighty라 그러면 y로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mighty, 이게 힘센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가 y가 뭐로 바뀌고 i로 바뀌고 er로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y가 없어지고 mightier 이렇게 적으면
더 힘세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런데 그 펜이라고 하면 안 돼. 그 펜이 어떻게 그 sword, 이 sword라고 읽으면 안 돼. sword라고 읽는데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 펜이 어떻게 그 칼보다 더 힘이 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여기는 그 펜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 검, 이렇게 이 엑스칼리버 같이 이 뭐야 이렇게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이렇게 빼는 칼이 있잖아. 그지? 그 전사들이 빼는 그 칼을 sword라 그러는데 그 펜이 그 검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꼭 보면 성격 그늘진 애들이 뭐 펜이 특수 펜이라서 총알이 나간다는 둥, 그 다음에 이 펜으로 눈을 탁 이렇게 조준해서 던지면 된다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더 펜은 뭐냐 하면 지식의 힘이에요. 지식의 힘이. 그 다음 뭐 무력의 힘보다, 밥만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 근육질의 남자가 매스큘린하게 말이에요. 그지? 힘센 놈보다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무는 무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지식의 힘이 무력의 힘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I felt the mother rise in my heart. 나는 느꼈다. 그 엄마가 나의 가슴 속에서 rise, 올라간.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엄마가 아니라 모성애라고 하는 거야. 되지? 자, 그래서 나는 나의 가슴 속에서 모성애가 rise, 일어남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더 마들은 그 엄마가 아니라 모성애라고 적어야 되겠지? 자, 마지막 예문 한번 들어가 보자. He put the father before the judge. 자, 그 아빠가 아니에요. 그리고 the judge, 그 판사가 아니에요. 자, put 밑줄 두 번, before 밑줄 두 번.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글자 그대로 번역해 볼게. 그는 그 판사 앞에. 자, before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전에라는 뜻이 있지만 공간적 개념으로는 뭐뭐 앞에라는 뜻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는 그 판사 앞에 그 아버지를 데려다 놓았다. 이상하죠? 자, 이건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이 짧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짧은 한 개의 문장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판사로서의 직분이에요. 판사로서의 직분. 그리고 the father는 뭐냐 하면 아버지로서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부성애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판사로서의 직분 앞에 부성애를 놓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B 앞에 A를 놓다는 말은 중요한 것을 앞에다 놓잖아. 그래서 판사로서의 직분보다 부성애를 더 중요시했다는 거야. 그는 판사이며 그의 아들이 죄를 지어 재판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범죄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뭐야? 피고인인 거야. 그지? 그래서 그는 아들을 봐준 거야. 이해되지? 판사로서의 직분보다 뭘 더 중요시했어? 부성애를 더 중요시한 거야. 서울이 직무유기구만. 그지? 자기 아들이라서 마음이 약해진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물질명사, 그러니까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가 보통명사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명사도 이렇게 추상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명사의 4가지 전환용법을 여러분들은 다 공부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똑같이 이렇게 적어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선생님이 오른쪽 칠판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보통명사, 그 다음에 집합명사, 그 다음에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는 보통명사가 될 수 있고 보통명사는 추상명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왔다는 거. 알았죠? 자, 명사는 총 5가지가 있었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죠. I'll see you next